야, 이린이 너는 영상을 안 봤더라, 너 전에. 그래서 선생님 문자 보낸 거야. 조회수 빵건이어가지고 내가 봤어요. 봤었는데 조회수 빵건이었던 거야? 나중에 봤다는 얘기죠? 아껴줘. 아껴두고 있다, 나중에 봤다고? 자, 2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이 2번 맞아요? 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fx의 값에 알파를 대입하면은 이 꼴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의 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분자의 값은 f0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값은 1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요 값, 분모에 있는 값하고 분자의 괄호수에 있는 값이 똑같았을 때 그때는 1로 수렴한다고 하거든? 0분의 f0이 분자 분모가 똑같은 0분의 f0은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분자 분모의 값 x로 나누기 하게 되면은 x가 0으로 왔을 때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 될 것 같거든? 0분의 0꼴이 될 것 같아서 x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는 말은 x로 약분한다는 얘기잖아. x로 나누기 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3x 더하기 2x분의 fx, 분자의 값은 1 더하기 4x분의 fx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x분의 fx가 0을 집어넣으면 분모에 있는 x의 값이랑 괄호 속에 있는 x가 똑같으면서 0분의 f0이 되는 거네.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이 값을 1이라고 놓고 계산하세요. 그럼 x한테 0을 집어넣을 건데 동그라미한테는 1을 집어넣을 거라서 2분의 5가 되는 건가? 이해됐나요? 보통 참고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고서는 이런 얘기를 해. 방금 쌤은 0분의 f0이라는 거에 주목했는데 x-알파의 값을 t라고 한다면 x의 값이 알파로 가면 t의 값은 0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x-알파는 t라고 쓸 수 있고 분자에는 x-알파도 t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t분의 ft의 꼴은 0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1인 걸 알고 있어서 이게 같은 값이라서 이 값을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36쪽에 18번. 36쪽이 18번보다 앞에 있으면 지금 얘기해요. 35쪽에 10번. 35쪽에 10번. 35쪽에 10번이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숫자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구한 건 fx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fx라는 식은 분모의 값이 2차식이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 같고 그 값이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값은 최고차계수가 3인 2차식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fx의 값은 최고차한 계수의 값이 3이 되는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모습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걸 집어넣게 되면 x의 3승이 지워지고 3x제곱이니까 최고차한 계수 비교해서 3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때 0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0 대입해서 0이 되려면 b의 값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이 값을 0분의 0꼴 이용해서 b의 값은 없앴고요. 이 값을 집어넣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x가 0으로 왔을 때 x분의 0분의 0꼴의 x를 다 약분하게 되면 나중에 x로 나누기 하고 있는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0을 집어넣은 극한값은 a가 되겠네. 그럼 이제 a값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숫자만 2를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네. 되셨나요? 그럼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8 더하기 12 마이너스 4 그래서 16이 답인가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다음 페이지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나요 또? 없으면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2차 함수로 얘기했고 일단 첫 번째 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x가 3으로 갈 때 분모의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x의 값이 3으로 가고 있을 때 fx의 극한값도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의 극한값으로서 6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림은 3이라고 하는 특정한 값에서 여기는 꽉 채워진 점에 잡히는 함수값 그리고 3을 향해서 가까이 갔을 때 이 3, 여기는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도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함수값도 0이고 극한값도 0이겠죠. 2차 함수는. 내 말 이해됐을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극한값은 0이지만 함수값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매끄럽게 다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2차 함수여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 되셨을까? 그럼 3을 갖다 대입해서 0이 되니까 x-3의 값이 인수인 2차 함수인데, 그런데 2분의 3에서 최소값을 한다고 하니까 2분의 3에서 최소값을 가죠? 그럼 0하고 3의 값이 절편값이라는 거 아니야? x절편? 그래야지 2분의 3에서 최소값을 가지잖아. 그래서 2분의 3에서 최소값을 가질 건데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fx의 값을 이제 잡아볼까? f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3이기 때문에 이런 2차 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겠다. 0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이걸 숫자로 가는 가에다 다시 대입하려고. 가에다 대입해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값을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구하고 싶거든?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는 원인을 약분하려고 합니다. x-3의 값을 약분하고 3 대입했더니 3a이고 그 값이 6이라고 하니까 a의 값 2네요. 그랬을 때 a의 값 2였을 때 여기다 대입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a가 2이기 때문에 문제가 구하라고 한 극한값은 x가 2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 모든 x값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죠. 그럼 최고차항계수 a의 값 2였고 x값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대입했고요. x-3에도 x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x값 대신에 대입하면 누구지?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럼 분모에다 2를 대입하면 2 대입한 값이 분모는 빵이 아니네. 빵이 아니어서 분모의 값은 2로 가까이 갈 거고 2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5로 가까이 가니까 앞에 건 10, 뒤에 건 2. 그래서 분자는 20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일까요? 22번만 지난 시간 안 풀어드린 거죠. 22번은 아주 유명한 문제야. 학교 시험 보기 전까지 이 문제를 우리는 적어도 10번 정도 볼 거거든. 그리고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맞춰서 오실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손이 게으른 애들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야. 손이 게으르지 않아야지만 풀 수 있는데 머리가 좋으면 무슨 말하는지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무슨 말하는지 대번 이해할 수가 있긴 한데 n이라고 하는 게 3개 있어. n이 1이었을 때, n이 2였을 때, n이 3이었을 때, 4였을 때 다 성립한다고 하거든, 이게 등호가. 근데 이거를 1, 2, 3, 4를 대입한 거를 직접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엄청 헷갈려. 그래서 1, 2, 3, 4를 대입한 걸 항상 써놓고 풀어야 되거든. 첫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n값한테 지금 1 대입하고 있습니다. gx분의 fx의 극한값이 n값한테 1 대입했던 0인가? 두 번째는 x한테 2 대입하게 되면은 gx분의 fx의 극한값은 누구라고? 네, 이것도 2 대입하면 0이네. n값한테 2 대입했으니까. x라는 세값이 3으로 가까이 갔을 때는 극한값이 누구예요? 네, 2가 될겠네. n값한테 3 대입했으니까. x의 값이 4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뭐가 되죠? 네. 지금 건이하고 지하도 다 이해된 거 맞죠? 네. 그러면 g한테 1 대입해서 0이라고 하니까 최고차항계수 1인 gx라는 것부터 지금 추정해보고 있거든? fx가 지금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고 gx 값도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가에 따르면은 gx의 값은 x-1 값이 인수인 걸 알고 있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럼 x-1이 인수면 첫 번째 선생님이 이걸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억이라고 하는 식에서 1 대입하면 분모의 값이 0이잖아. 분모의 값이 0인데 수렴한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분자의 값은 당연히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 1 대입했을 때 분자의 값도 0이어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됐을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래서의 극한값이 0인 건데 다항함수 3차 함수의 값은 극한값이 0이면 함수값도 0이거든. 이래서 그래서 fx의 값도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근데 두 번째 거는 2를 갖다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분자의 값이
지금 극한값이 0이 되려면 설령 약분돼도 분자에 있는 값에서 x-2라고 하는 인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2대2 했을 때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는 fx의 값은 x-2가 인수인 건 알아. x-2가 있긴 있을 거야. 그런데 gx분의 fx라는 녀석의 값에서 극한값이 지금 0이라고 얘기했는데 분자만 0이면 분모에 뭐가 오든지 간에 0이 될 거야. 분자가 0이면 분모의 값이 무한되어도 이 값은 0일 거고, 분자가 0이면 분모의 값이 상수여도 0일 거고, 분자가 0인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이게 걱정스러워. 이게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얘가 x-1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0분의 0꼴이 되면은 이 값이 0이 아닌 분자가 커서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분모가 커서 빵이 될 수도 있고 비슷비슷해서 숫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확실한 거는 분자에 있는 값이 0인 거는 확실해. 그래서 분자는 x-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확정했어. 분자는 무조건 0이니까. 다만 분모의 값이 x-1을 가지고 있을지 안 가지고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3을 갖다 대입했을 때 극한값은 2, 4를 대입했을 때 극한값은 6이라고 얘기하네?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네. 지금 이러면 여기 1차식이 있을 거고 여기는 이렇게 2차식이 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의 정체를 모르겠거든 지금? 그 정체를 어디서 확인하지? 기억을 다시 찾아볼까? 니은에서는 더 이상 뽑아낼 정보가 없거든? 니은을 가지고는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이 x-1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 분모가 x-1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0으로 수렴하고 x-1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0으로 수렴하고 분모가 x-1을 가지고 있어도 0으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분모의 값 x-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x-를 쓸 수는 없어. 하지만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분자도 분모도 다 x-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억이? 분자 분모가 다 x-를 가지고 있으면 x-를 이렇게 약분했다? 약분하고 나서 1을 갖다 대입했는데 여전히 0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지? 자, 1을 갖다 대입해서 극한값이 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0분의 0꼴이어서 우리는 x-를 약분했을 거 아니야. 약분하고 x- 이제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을 대입한 값이 0이 나와야 돼. 그렇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x-이 분자에 하나 더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fx는 완벽하게 알아, 이제. 이게 fx야. x-이 하나 더 있어야지, 하나씩 약분하고 x-이 남아있어야지 1 대입한 빵이 나올 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러한 정보를 기억리에서 획득하세요. 여러 생각 끝에 정보를 획득하세요. 획득했으면 나머지 것 디귿과 리을을 사용해서 나는 fx, gx를 밝혔으면 좋겠는데 여기 뒤에는 인수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모르겠어서 x-a, x-b로 놓을 거고 이제 디귿과 리을을 통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디귿을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디귿을 적용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식인 x-를 다시 약분하고 그리고 내가 3 대입하려고 하거든? 3 대입하게 되면 x-를 x-2에 3을 대입하면 이제 x-를 없고 3 대입했거든? 3-a, 3-b인가? 그래서 우리는 3-a, 3-b를 곱한 값이 누구라고? 네.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4를 갖다 대입한 극한값이 6이었으면 좋겠어. x-를 하나씩 약분했어. 분자에 x-2한테 4 대입했어, 지금. 4 대입하면 이제 4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4-a, 4-b가 됐을 건데 이 값이 6이라고 하네? 그럼 4-a하고 4-b의 고백값도 1이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거 연립하면 a, b 구해서 우리가 5를 갖다 대입한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는 5를 갖다 대입해서 마무리하고 싶거든?
근데 5를 대입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건 4. 5-a 곱하기 5-b인가요? 그럼 난 합과 고백값만 알면 될 것 같은데? 25-5 곱하기 a 플러스 b, ab지. 이제 합과 곱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9-3a 플러스 b, ab. 두 번째 거에서는 16-4a 플러스 b, ab. 열만 되겠네. 두 식을 뺐습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7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게 빵? 합의값은 7입니다. 그럼 합의값이 7이었을 때 7 대입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1이네. 9-21이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한테 13을 더해야지 1 나오는 건가? 이제 다 밝혔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4 곱하기 25. 7 대입했더니 35. AB 합의 고백값은 14. 그럼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3인가? 어려운 문제야. 이게 고3 모의고사 문제 처음 출제됐을 때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야. 하지만 이제 유명한 문제 됐거든? 왜냐면 참고서마다 이 문제를 다 수록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공부하면 할수록 자주 만나서 어느 순간에 되면 익숙해지는 문제로 바뀔 겁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여기 숫자 값을 살짝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편이거든? 여기다 지금 숫자를 갖다 대입했을 때 요 녀석만 좀 조작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좀 출제하는 편이긴 해. 하지만 조금 바뀐 것도 유사한 방법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개념센 수학에서 모르는 거 없다는 얘기인가 더 이상? 네. 이제 문제집센 수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집센 수학이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쪽수 좀 불러줄래요? 12쪽부터? 12쪽부터 몇 쪽까지야? 12쪽부터 25쪽까지 풀이하면 된다고? 누가 스캔해가지고 깨끗한 거 올려낸 애들이 없어서 교사용을 스캔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지금 하얀색으로 지우고 풀이해야 돼. 너무 고화질로 스캔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못 구해가지고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봤던 시험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 내가 장당 5,000원씩에 살게. 네? 제가 팔게요. 제가 팔게요. 가위바위보해. 저 다시 몇개 더 깨끗할 건데. 깨끗한 게 필요해. 진짜 아니 깨끗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생님 어차피 다 타이핑 할 거거든? 저 진짜 다 있어요. 다 있어? 4개 다 있어요. 저 중학교 때 중학교. 저도 중학교 있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다 있어요. 저 저희 오가거든요. 저 복수형 다 있어요. 일단 먼저 챙겨온 사람 거 돈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셋이 합의를 봐. 그럼 저 생각나. 중간 기말 중간 기말. 학년을 정해서 가져오면 되잖아. 중학교 것도 다 있다며. 네. 저는 저희 선배님. 어. 너 그거 어디서 만났어? 저도 저희 오가거든요. 사촌은 일 됐죠? 그러니까 장고 이 동네 시험지. 네. 선생님은 수원에 있을 때 수원 지역에 내가 가르치는 학교가 보통 한 15개 정도 되거든, 고등학교가. 15개의 시험지 다 애들한테 받고 선배들한테 졸업한 애들한테 받아서 모든 시험지를 다 선생님이 스캔해서 다 한글 문서로 타이핑해서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유형별로 정리해주고 시험 대비해주거든. 근데 이 동네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시험지가 인터넷에 없더라. 시골이요. 그러니까 학원도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학원 중에 누군가 타이핑해서 수업한 니네 애들 학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타이핑해서 시험지 준 적 없어? 기출문제? 있어? 주문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타이핑해서 그림도 지가 그리고 해서 문서 만들어준 적 없어? 그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놀고 먹는 거네, 동네 사람들이. 저랑 저랑 저는 시험지 한 해 분당 5,000원씩 드릴게요. 나 이거 맞아. 중3고. 난 빠질게. 오, so cool. 됐어. 진짜. 건희집이 부자야? 선생님 틀린 걸 보자. 다.
좋겠다. 건이는 좋겠다. 제가 그런 말하진 않아요. 맞아요. 아, 너가 말하진 않고 친구들이 부자라고 얘기한다고? 아니요. 지하집도 부자잖아. 지연이 일단 숨겨져 있는 그 포켓몬 전설 카드 그런 거. 원래 선생님 친구 아버지 약사했던 분 평생 한 100억 넘게 벌었다던데? 아, 저는 시골이라서. 걔네 집도 강진에서 약국했어, 걔네 아버지. 60년대, 70년대? 70년대부터. 70년대요? 그래서 강진에 약국이 별로 없었대. 독점이었대. 자, 풀어야 될 게 제일 처음에 12쪽에 있나요? 빨리빨리 불러볼까요? 13번, 13쪽에 52번이라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시험지를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구해서 너희 선배들 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장흥군청 게시판에 올렸더니 어떤 졸업생, 장흥고 졸업생의 하나가 자기 시험지 8개 있다고 팔로 오겠대. 사람. 왜냐면 시험지가 있어야지 장흥고 선배들이 어떤 시험지로 시험하는지 알아야지. 학교생들도 시험지 출제할 때 그걸 참고해서 출제하거든. 도서관에서 세배 못해요. 못 세벼. 어떻게 도서관에 세? 찍어보면 오죠. 아, 선생님 장흥고 가지고 연락 말라 그랬는데 장흥고 전화를 안 받더라. 지금 선생님들도 방학이라고 쉬나 봐. 자, 다음에 절대값을 가진 이차함수 그림이 있는데 y는 t라고 하는 녀석은 상수함수인 것 같은데 y는 t라는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점의 개수를 f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0 플러스고 했을 때 점의 개수와 1 플러스고 했을 때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염려되는 거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터득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터득하지 않고 있을까봐. 자, 이거 가지고 얘기해보자. 지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그림은 그릴 줄 알걸? 절편값들은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1, x절편 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크게 네 가지거든? 첫 번째,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두 번째, y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세 번째, y를 제외한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 네 번째, x, y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나요? 네. 첫 번째,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그림 어떻게 그리죠? 그 네. 아래 X축 기준으로 아래 X축 기준이요? 넘어가시죠. 그 딱- 아래 부분 그러니까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네 개 중에 하나를 어떤 건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네. 1인이하고 건이는? 1인은? 세 번째 건. 세 번째 건 알아요. 세 번째 거 말해보세요. 세 번째 거 어떻게 그래요? 대체.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또 설명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왜냐면 이제 우리 고2, 고3 걸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걸 갖다가 지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걸로 절대값의 그래프는 마스터가 돼야 되거든? 계속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쌤이 지금 직선을 가지고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가 대충 1하고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식은 y는 2x-1이라는 직선인가? 그럼 첫 번째, x에만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할 겁니다. 절대값이 없는 이 그림을 원래 그림을 x에만 절대값 있으면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리고 y축 대칭할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합니다. 그림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말을 기억합니다. x만 절대값 있으면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리고 y축 대칭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녀석이니까 y에만 절대값 있다면은 어떻게 할까? 방금 전에 x만 절대값 있을 때는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했잖아. 근데 절대값이 y에만 있을 때는
x축 위의 것만 그림을 그리고 x축 대칭할 거야. 첫 번째 절대값이 x에만 있을 때는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 절대값이 y에만 있을 때는 x축 위의 것만 그리고 x축 대칭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값이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은 x축 위의 거는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거는 접어 올립니다. x축 위의 거는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접어 올립니다. 절대값이 우변 전체에 있으면 x축 위의 거는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거는 접어 올립니다. 둘 다 절대값이 있다면은 1사분면 그림만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할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라서 다들 배우셨을 거거든? 너희가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마다 매번 다 이걸 사용하거든? 근데 나올 때마다 매번 모르면 안 되니까. 근데 친절한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까먹을 수 있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런 쌍 미친 야이씨 이렇게 나는 소바거든? 다음에 욕먹지 맙시다. 자, 1사분면 그림만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원점을 기준으로 1사분면에 있는 그림을 180도 회전한 그림이야. 원점 대칭은 1사분면에 있는 그림을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 말을 기억하면 나중에 헷갈리기 힘들거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x에만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y축 원래 그림에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대칭. y축 대칭해? 그럼 달라진 게 없네.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이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절대값이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이 없는 거의 제곱이 똑같기 때문이네. 두 번째 그림은 y에만 절대값 있는 거잖아. y에만 절대값 있으면 두 번째 그림은 x축?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을 생략하면 그림 못 그리잖아. x축 위의 것만 그리고 x축 대칭. 절대값이 y에만 있으면 x축 위의 것만 그리고 x축 대칭. 그 다음 세 번째 거. 절대값이 우변 전체의 절대값 있는 세 번째 거는 x축 위의 거는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거를 접어 올린다고? 네 번째, x, y 둘 다 절대값 있으면 1사분면 그림만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근데 이 그림 두 개가 똑같은 이유는 x의 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프 나오는 거지. 그러면 방금 막 했는데 말로 되묻습니다. 절대값이 x에만 있으면은 건이 어떻게 하라고요? y축 대칭. 이년 앞에 말을 빼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하나만 하나 되잖아.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 그 말을 통으로 다 기억해야지. 절대값이 y에만 있으면은 지 어떻게 한다고? y축 대칭으로. 아니, 나 눈물 날라 그러네 이제. 이해하시려고 안 해요. 왜 이해하려고 안 하냐고? x축 위의 것만 그리고 x축 대칭. 이리나 절대값이 우변 전체에 있으면 X축 아래를 X축. x축 위의 거는 그냥 그리고 x축 아래 거는 접어 올리기. 절대값이 둘 다 있을 땐 1사분면만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 그 말을 기억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x에만 있으면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
절대값이 y만 있을 때는 x축 위에 것만 그리고 x축 대칭. 절대값 우변 전체 있을 때는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고 밑에 건 접올리기. 잊어버리시면 이 녹화된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시 또 보시고 그러면 좋겠다. 자, 근데 문제가 상수함수 t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살짝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상수함수의 값이 0보다 살짝 위라는 말은 x보다 살짝 위라니고 교점이 밑에 몇 개일까요? 네. 1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는 꼭지점 0,1이라는 점보다 살짝 더 위에 있는 거지. 그때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여기는 이 꼭지점보다 살짝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네, 교점 2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5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나서 1학기 동안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다 나잖아. 그럼 지금 배우는 거 상당히 많이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지금 할 때 꼼꼼하게 하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배울 때는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 지금 헷갈리는 것들은 다 정확하게 묻고 머릿속에 완전하게 기억에 남기도록 좀 해야 되거든?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다 질문해야 돼. x의 값이 k로 갔을 때 가우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k 값은 자연수입니다. 알파의 값은 실수값이고요. k하고 알파의 값을 모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한값이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극한값이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x라는 녀석의 값이 k보다 큰 녀석으로 왔을 때 먼저 우극한을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푸는 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똑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이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자연수 k보다 조금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가우스의 값은 뭐가 될까? 네, k 점 몇이니까 가우스의 값은 k겠죠? 그럼 첫 번째 가우스의 값이 k니까 k의 제곱 그리고 x한테는 그냥 k만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이건 가우스 값 처리하는 게 아니라 k보다 좀 큰 숫자를 그냥 여기다 쓰세요라는 얘기예요. 분자에 있는 값은 2k보다 살짝 큰 거를 얘기하는 거네? 그럼 가우스 값이 뭐가 되는 거죠? 2k보다 살짝 크다. 네, 2k. 2k 점 몇이니까 2k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극한값은 k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실수가 일단 가우스의 값은 k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했단 말이야? k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k-1과 k 사이 있는 숫자겠네? 그러니까 가우스 값은 누구죠? k-1부터 어떤 숫자가 k 사이 있으면 요 사이 있는 숫자는 가우스의 값이 왼쪽에 있는 걸 보이게 하는 거죠? 이해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x의 값은 k보다 좀 작은 숫자를 집어넣을 뿐이지 이 x의 값은 그냥 k라고 쓸 겁니다. x는 k에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고 있거든. 이건 가우스 룩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분자의 값이 2k보다 좀 작은 숫자잖아. 2k보다 조금 작은 숫자는 2k-1이 이웃하는 숫자인 거니? 그럼 2k보다 좀 작은 숫자의 가우스의 값은 왼쪽에 있는 숫자 2k-1이겠네. 이거 이해됐을까? 지하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분자의 값은 지금 2k-1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가우스의 값들을 헷갈렸을 때 보통 틀리는 문제거든? 분모 있는 값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분모고요. 분자의 값 2k-1입니다. 두 개가 똑같아야지 우리는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대화성끼리 곱하려고 합니다.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랑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값이 똑같은 건가? 나 지금 대화성끼리 곱해서 산수했습니다. 산수 대충 해가지고 틀렸을까 무섭다. 3k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k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큰일 났네. 그냥 네, 2항을 잘못했나? 3k가 3이지. 3k가 3이어서 k 값 1이네요. k가 1이었을 때 이 값이 1? k가 1이면 이 값도 1인가? 그래서 두 개가 똑같으니까 수렴하는 숫자 알파의 값도 1인가요? 두 숫자 더하는 세 값은 답이 2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1번으로 왔습니다. 58번.
58번은 문제가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로) 갔을 때 문제를 풀어봤는데 0-를 집어넣으면 괄호 속에 있는 값은 1-로 가는 건가? 이해 안 됐어요. x라는 숫자가 0보다 좀 작은 숫자여서 마이너스 0.1 이런 숫자면 x 더하기 1의 값은 1 더했으니까 0.9인가요? 나 지금 이 얘기한 건데? 이해되잖아. 네. 이 숫자는 0보다 작은 숫자죠. 네. 이 숫자는 어떤 숫자야? 그거. 아, 0보다는 근데 0보다는 꽤 많이 크고 1보다 작은. 네, 그래서 선생님이 1-라고 쓴 건데 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1-로 가니까 함수가 1-로 갔을 때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누구라고요? 네, 앞에 거의 극한값은 0입니다. 두 번째 거는 내가 지금 이 동그라미의 값을 잠시 t라고 하겠습니다. fx는 t입니다. 그런데 0 플러스로 x가 가게 되면 t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0 플러스로 가면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그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향해 가는데 위에서 밑으로 가고 있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거 밑에서 위로 가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네, 위에서 밑으로 가면 플러스를 붙일 거야. 네. 그래서 t라고 하는 동그라미의 값 t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값은 괄호 속에 있는 t라고 하는 녀석이 동그라미 t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t라고 놨습니다. 이제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면은 이쪽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큰 쪽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향해 가는 값은? 네, 정확하게 가면 1-인데 최종값은 그냥 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가요? 다시 한 번만요. 왜 저렇게 가요? 왜 저렇게 가나요? 어느 포인트? 왜 1이냐고?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면 향해 가는 점의 좌표 이게 네 입으로 1이라며. 이 점의 y좌표 1이잖아. 아니 네가 아까 처음에 1 자신감 있게 얘기했잖아. 뭔가 1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1을 말해야 될 것 같았어? 그럼 그 느낌이 맞는 거야. 아니 근데- 저번에 네. 0으로 갈 때 가는 거 아니에요? 0의 숫자를 곱하는데 아, 이 점 몇 번이죠? 61번. 61번으로 갔습니다. 61번 문제가 지난 시간에 개념센에 들어있던 분수함수가 있던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분수함수를 완벽하게 알면 좀 더 수월하게 하는데 아무튼 또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y의 값이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몫의 값은 1입니다. 그러면 내가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를 따로 썼다는 얘기지? 지하 이해 되시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에는 t 플러스 2분의 누가 있어야 될까?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어. 그거 안 좋은 건데. 1이라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1이라는 숫자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자에 무엇이 있어야 t-1이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요? 네. 되신 거 맞죠? 네. 네. 그럼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분수함수의 그림이 점근선의 값이 마이너스 2, 점근선의 값은 플러스 1. 거기까지는 아시는 거 맞아요? 근데 분자의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2, 4호면과 3, 4호면입니다. 근데 3, 4호면의 그림을 그릴 때 절편값이 0대 2반 마이너스 2분의 1? 1대 2반 빵인가?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대칭되는 그림으로 분수함수를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근데 t의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t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좌표가 어디로 가는 거지? y좌표가? 네, 1로 갑니다. 1보다 위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1보다 아래에서 1로 갑니다. 그러니 이 동그라미의 값은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y라는 녀석의 값이 t-2분의 4t 플러스 1입니다. 점근선 값이 누구죠? 2, 4. 네, t의 값은 2, y의 값은 4네요. 점근선의 값이 2하고 4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든 다음에 몫의 값을 4를 따로 쓸 거고요. 따로 쓴 이 4는 t-2분의 4t-8입니다. 분자에 무엇이 있어야 플러스 1로 바뀔까요? 맞지. 아니, 네, 선생님 가슴이 살짝 아픈데요. 아, 됐어요? 네. 네, 분자가 마이너스 8인데 플러스 되려면 9를 넣어야 되죠? 네. 다음엔 그냥 막 욕해도 되는 거냐? 이미 하셨잖아요. 아, 아직 욕 안 했잖아. 시원하게 욕 못하고 있는데 아직. 니네 깜짝 놀랄까봐? 쌤 원래 수업하다가 개빡치면 이런 미친 쌍, 이년들 봐라 막 이렇게 수업 욕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아직 그렇게 하면 니네 놀랄까봐 안 하고 있어. 자, 분자의 양수값이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이죠. 절편값 구했습니다. 절편값은 y절편은 y절편은 0대 2번 y절편, x절편은 분자가 빵 되는 값. 그리고 그림 이렇게 1사분면, 3사분면 그렸습니다. 근데 향해 가는 값은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무한대로 간다면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2. 2를 따라서 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갑니다. 그러니 이 값은 2 플러스입니다. 그럼 1-로 갔을 때 f의 값을 조사하세요. 1-로 가면 f의 극한값이 누구예요? 2. 이건 최종값이니까 그냥 2라고 할 겁니다. 얘가 2. 2에다 2배 했으니까 4. 그 다음은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2 플러스가 어디 있어? 이거 뭔가 망한 느낌인데? 아, 정근 선생님 눈곱을 잘못 썼다. 미안해요. 여기 2 아니라 여기 4야, 4. 아까 정근선 2하고 4였죠? 아까 정근선 쓸 때 선생님 숫자를 잘못 써놨어요. 그럼 4 플러스인 거죠? 네, 4 플러스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1로 가는 거네. 그래서 4에서 1 뺐으니까 답이 3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7번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67번으로 가겠습니다. 67번은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수능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극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fx 더하기 gx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각각 존재하지 않으면 더한 녀석의 값도 존재하지 않냐고? 기억 틀렸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fx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a의 오른쪽에서는 1로 간다고 치려고 a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a에서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우극한 자극이 다르니까. 근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의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1로 가고 a의 왼쪽에서는 플러스 1로 간다면 우극한의 값은 fx의 우극한은 1, gx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인데 두 개 더한 녀석은 빵이죠. 좌극한의 값은 fx의 좌극한 마이너스 1, gx의 좌극한의 값은 플러스 1, 더하는 건 빵이죠. 각각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더한 녀석의 값 우극한도 빵, 좌극한도 빵이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앞에 거의 극한값 더한 녀석의 극한값과 뺀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도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묻고 있는데 이 값은 알파라고 하려고요. 이건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존재하니까 그냥 알파 베타로 수렴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두 녀석을 어떤 사칙 연산을 해주면 fx를 얻어낼 수 있죠? 네, 더하기를 했을 때 gx의 값이 지워지고 fx가 두 개 남죠? 그러면 수렴했을 때는 리미트 두 개짜리 더하기를 리미트 하나짜리 더하기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극한값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두 녀석을 더한 이 fx의 값이 이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렴하니까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짜리 쓴 겁니다. 그러면 결국 2로 나누게 해주면 이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하는 건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참인 것 같습니다. 값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거는 fx의 극한값과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는데 fx가 빵이 아니면 gx의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알파, 근데 알파가 빵이 아니라고 문제 얘기했어. 뒤에 있는 거의 극한값은 베타라고 할게. 근데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gx를 얻을 수 있죠? 사칙 연산 중에? 나누기라면 gx를 얻을 수 있죠? 근데 나누기가 뒤에 거를 앞에 걸로 나누기 한 게 gx인 거잖아. 그럼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한 분모는 이 앞에 게 분모인 거네? 근데 분모가 빵이 아니라고 보장하고 있지. 나누기는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참인 거지.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세 번째 거는 앞에 걸 뒤에 걸로 나누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에 걸 뒤에 걸로 나누기 해야지 gx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 뒤에 있는 요 값이 분모일 거 아니야? 분모가 빵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2번. 삼차함수의 역함수를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삼차함수의 역함수는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는데 분자에 있는 역함수를 써놨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x한테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구할 수 없는 역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으니 이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 우린 3차함수 역함수를 배운 적이 없거든. 어떻게 하지? 원래 함수는 이게 원래 함수란 얘기니? 그 함수를 y는 fx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어? 그치, y는 x의 대칭인 게 역함수죠. y는 x의 대칭해서 x하고 y를 바꿨으면 이때 y라는 문자가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지금 설명이 이해된 거 맞아? 자, 다만 y는 하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겁니다. 이걸 y는 하고 정리할 수가 없네 우리가. 그러면 방법이라고는 이 분자에 있는 값을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으니 분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 방법은 요 녀석을 y라는 문자라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쓰면 어떨까 싶어요. 이 분자에 있는 값은 y라고 쓸 수 있다며. 원래 함수에서 xy는 이런 관계 있지만 역함수였을 때는 이런 관계 있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값은 y라고 쓰세요. 분모에 있는 x의 값은 y라는 문자로 이렇게 정리해 쓰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리미트 분모에 있는 x라는 값 대신에 4y의 세제곱 플러스 2y를 대입하세요. 분자에 있는 역함수 대신에는 y라고만 쓰세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원래 함수가 x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하면 y가 어디로 갈까? 여기다 x한테 0 대입하면 y가 0인가요? 역함수도 마찬가지지. x가 0이면 y가 0이죠. 그래서 x가 0으로 가면은 y도 0으로 갈 겁니다. 그럼 빵분의 빵꼴이네. 빵분의 빵꼴이어서 우리는 y를 약분하겠습니다. y를 약분했더니 4y의 제곱 플러스 2, 1. 그래서 y한테 0 대입했더니 10분의 1. 두 개 더해서 11이, 11이 없다? 아, 곱하라고 했구나.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1번? 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6번. 76번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거는 극한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떨 때 유리화를 했었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 우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또는 빵분의 빵꼴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할 거거든. 일단 빵을 대입하면 이게 무슨 꼴이야? 네, 빵을 대입했더니 1 빼기 1, 1 빼기 1, 빵분의 빵꼴입니다. 빵분의 빵꼴이기 때문에 빵이 되는 녀석인 분모도 지금 빵 되고 분자도 빵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 모두를 유리화해야 돼. 하나만 유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유리화를 해야지만 돼. 그러면 분모를 유리화한다면 분모의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걸 분모에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 플러스 x의 제곱에서 1 플러스 x를 빼면 되겠다. 그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인가? 제곱 빼기 제곱? 그런데 분자에 있는 값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또 가운데 플러스인 걸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x제곱에서 1 마이너스 x를 뺐더니 이렇게 됐겠네? 된 거 맞아요? 근데 유리화 할 때는 분모의 가운데 플러스인 것만 분모에만 곱하는 게 아니잖아. 분자에도 이 값을 더 곱해야 되는 거지? 또 분자에만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걸 곱하지 않잖아, 유리할 때. 분모에도 곱한 거지? 쌤이 지금 중간 한 줄을 생략하고 썼는데 이해될까? 됐어? 네, 유리하고 남은 떨거지들을 좀 써줬습니다. 이제 이 뒤에 있는 값은 0 대입했더니 2분의 2. 뒤에 있는 값은 1입니다. 앞에 있는 건 빵분의 빵꿀이어서 x를 약분하겠네? 그럼 x의 값을 약분했더니 x가 빵으로 가면은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는 거 아니야 그냥? 답이 그냥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 근데 유리화하는 걸 암산하지 않으면 쓸 게 너무 많아서 적절한 수준의 암산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1번이라고 있습니다. 81번보다 앞에는 지하 숙제 돼 있는 거 맞아? 여기 멀리서 보는데 책이 중간 부분이 깨끗해 보여가지고 물어봤어요. 빨리 자수하세요. 일부 안 풀어진 구간이 있다? 네. 싸다고 대봐요. 어느 쪽이 더 편해요?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다음도 숙제 항상 해가지고 와요. 자, 81번으로 갔습니다. 자, 81번이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조사해보면은 알파인 x분의 fx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네모의 값이 알파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네모만 알거든? 그럼 난 여기서 x분의 fx가 등장해야지만 나는 문제를 풀 수 있어. x분의 fx를 만들어야 돼. x분의 fx를 어떻게 만들지? 분자 분모를 x로 나누게 하면 되나? 그럼 분자의 값을 x로 나누게 해주면은 x분의 fx라고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값도
x로 나누기 하면은 x분의 fx로 쓸 거거든? 근데 루트 속에서는 뭘로 나누기 해야 돼? x, 그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자. x가 0보다 작으면 루트 x의 제곱은 뭐라고 얘기하죠? (0) 보다 작은 숫자면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과 똑같아서 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백 번 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니네 왜 이래? 무슨 무섭다고 이년들아, 무서워. 아니 양수면 x라고 쓰고 음수면 마이너스 x라고 쓰잖아. 중학교 3학년 처음에 배우잖아. 무리수 배울 때.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니네. 루트 a의 제곱 배웠잖아. 루트 a의 제곱 a의 값이 0보다 크면 a라고 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라고 하잖아. 모르지 않아. 잠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뇌가. 자 그러면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지금 똑같아. 근데 우리는 x로 나누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x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이야. x로 나누기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루트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해야 돼. x와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x로 나누기 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루트 값만 마이너스 루트 x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x와 마이너스 루트 x 제곱이 똑같으니까 x가 음수면 이해됐어? 근데 그 중에 이 값은 알파라며. 이것도 알파라며. 이것도 알파라며. 근데 무한대분의 숫자가 뭐야? 0. 그럼 0하고 곱하면은 0. 그럼 이제 끝났네? 분모에 있는 값은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분자가 3알파라는 얘기구만. 그 값이 4라고? 그럼 3알파의 값이 4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2항 했더니 알파의 값은 4인가요?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서 x가 음수였을 때 x가 마이너스 루트 x 제곱이라는 거를 애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이야. 자, 이해는 된 거 맞죠 지금?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2번 85번 85번에서 가우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는 가우스의 값이 n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우스에 대한 정보는 n보다 같으면서 하나 더 큰 n 플러스 1보다 작은 경우에 그때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을 n이라고 쓰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 파트에서는 극한의 파트에서는 자 가우스 2.5가 있으면 가우스 값이 누구야? 그러면 그 2라는 숫자는 2.5 빼기 0.5라고 쓸 수 있니? 가우스 마이너스 1.7이라고 한다면 가우스 값이 누구지? 가우스 마이너스 1.7은 누구예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에서 뭘 빼야지, 아이고야, 마이너스 1.7에서 뭘 빼야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가우스 3의 값은 누구야? 3이냐? 네. 그럼 결국은 가우스 x라고 한 녀석의 값은 x라는 숫자에서 누군가를 제거한 건데 그 제거하는 숫자가 0과 1 사이 있는 숫자만 제거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숫자를 쓰고 빼는 숫자가 0보다 같으면서 1보다 작은 숫자를 빼는 작업을 통해서 가우스의 정수값을 구하는 거네. 극한 문제 풀 때는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은 가우스 속에 있는 숫자에서 조금 숫자를 뺀 겁니다. 그 조금 빼는 숫자는 0과 1 사이 있는 숫자만 뺍니다. 이게 극한 파트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가우스 x가 있는데 그 가우스 x는 x보다 조금 작은 숫자입니다.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런데 1차 계수가 1인가? 여기는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분자에 오는 거였나? 그럼 유리화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기는 1차 계수가 k였을 때 극한값 2분의 k였잖아. 그러니까 1차 계수만 보고서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극한 문제 대부분의 무한대로 갔을 때 가우스의 값은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가우스의 문제에서는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x-k라고 바꾼 다음에 푸셔야 됩니다. k는 0과 1 사이 있다고 서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88번. 8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8번은) n이 fx의 값이 2차 함수인데 앞에 n제곱이 지금 곱해져 있네.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x 플러스를 전체 제곱인가? 네. 그런데 무한대를 대입한 앞에 있는 값은 무한대지. 이 뒤에 있는 값은 무한대를 대입하면 뭐가 돼? 아니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이라며. f1 빼기 f1이니까 뭐냐고. 제곱해도 0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는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이네? 그럼 지금 하려는 거는 꼴랑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분수가 있으면 통분하는 게 원칙이었잖아. 무한대 곱하기 빵의 값은 빵에 해당하는 녀석에 대한 통분이 풀이 원칙입니다. 그럼 풀이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풀면 되겠네. 자, 빵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x 플러스를 제곱이라고 놓고 계산하자. 1 플러스 n분의 3을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이것만 하시래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산수하게 되면은 뭐가 남지? 4는 지워질 거고 n분의 12하고 n제곱분의 9가 남나? 그걸 제곱하시래요? 지금 된 거 맞아요? 그럼 둘 다 제곱이니까 n을 곱할까? 이거니?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빵인 것 같은데? 그럼 답은 143가요? 12의 제곱? 시킨 대로만 산수했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이니까 빵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91번. 9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1번의 미정계수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건 분자는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를 집어넣습니다. 20-20이어서 분자가 빵인가? 그러니까 4를 집어넣을 때 분모의 값도 빵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4a 플러스 b의 값은 빵입니다. 그럼 b값 대신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b값 대신에 마이너스 4a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a로 묶었으면은 x-4인가? 리미트 x의 값이 4로 갔을 때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곱하기 x-4인데 분자의 값이 빵이었다면 4 대입했을 때 빵분의 빵꼴에 분자의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해야 되겠다. 분자는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이 녀석의 값을 분자 부분에 곱한 거잖아 지금. 가운데가 플러스 이 녀석의 값을 곱했습니다.
그럼 분자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했더니 아이고야 16 곱하기 9? 144? 16 곱하기 x의 제곱 뒤에 거 제곱 이건가? 그럼 144 빼기 9x 제곱 9로 묶어주면은 16 마이너스 x 제곱인가? 16 마이너스 x 제곱은 4 플러스 x하고 4 마이너스 x고 그럼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하나 남는 것 같은데 이제 빵분의 빵꼴 없앴습니다. 이제 4만 대입하겠습니다. 4 대입했더니 a 곱하기 20 더하기 20 40 4 대입했더니 9 곱하기 8 됐어요? 아 마이너스도 있네 됐나요? 됐죠? 네. 4로 약분을 할 수 있나? 8로 약분하면 되겠구나. 괜히 곱했네. 8로 약분했더니 5. 8로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9. 그래서 5a분의 마이너스 9가 될 테고 그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다고. 답이 이쁘게 나올려나 모르겠다. 그러면 10분의 9인가? a가? 답이 안 예쁜데 산수 틀린 것 같은데 느낌이 싸한데? 맞아요. a가 10분의 9면은 b의 값은 10분의 마이너스 36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하라고? 더하게 되면 10분의 마이너스 27? 답이 너무 거지 같아.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14요. 94번으로 갔습니다. 94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앞에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제곱했으니까 제곱한 녀석의 값은 무한대인가? 뒤에 건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플러스 이렇게 무한대가 되나? 거기다가 빼기 무한대인 거지 뒤에는 x는. 그럼 꼴을 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것 같은데?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애매한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여가지고 산수하다 실수할 것 같아서 x라는 값을 싹 다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x의 값을 싹 다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t는 어디로 간다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고요? t는 무한대로 가나요? 부호 바뀌었으니까 그때 바꿔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루트 at의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t인가? x 대신에 딱 마이너스 t만 대입했고요. 선생님 이게 이제 꼴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아 그거 말고 그 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최고차의 차수와 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지금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둘 다 차수의 값은 1차입니다. 이게 지금 t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은 1입니다. 마이너스까지 보지 않습니다. t 앞에 있는 계수가 1이니까 a가 누구란 얘기예요? 1. 네, 그래야지 최고차의 계수는 1로 똑같습니다. 이제 a가 1인지 알고 있으니까 극한값 구하면 되겠다. 1차항 계수의 값이 b인데?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b. 그래서 b의 값은 2라고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96번. 96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게 확인이 되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앞에 거의 최고차항 계수, 뒤에 거의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A가 누구일까요? 앞에 거 차수 1차항 계수, 뒤에 거 차수 1차항 계수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누구냐고요? 1. 그래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1인 거 알고 있을 때 식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란 얘기죠. 내가 혹시 이해 못할까봐 친절을 가미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0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을까요? 나 똑같이 썼어 지금 위에 거랑. 근데 여기 뒤에다가 없던 값인 마이너스 x를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쓰기만 하면 이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x는 지워지니까 똑같은 식이죠? 이해 됐을까요? 그럼 밑줄 친 거는 극한값이 누굴까요? 아니 선생님 소름 살짝 돋거든? 밑줄 친 건 극한값이 누굴까요?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치 2분의 3이지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가 있으면 극한값이 2분의 k라 그랬잖아. 1창 보고서 오늘도 했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 3을 보고서 극한값은 2분의 3. 자 이제 떠올랐어? 자 이제 뒤에 거 보고서 극한값 구해볼까? 극한값은 누굴까? 0. k의 값이 0이니까. 그래서 2분의 3에서 0을 빼서 답은 2분의 3. 그러면 b의 값이 2분의 3인데 a랑 곱해서 2배라고 했으니까 답이 3이네요. 된 거 맞아? 네.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과 이 녀석의 값 유리화해서 풀 수 있어. 근데 유리하기 귀찮아서 선생님이 뒤에 빼기 x만 추가했어.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01.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약간 지아 너 걱정스럽게 시작했어. 너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어 지금. 이제 집중력 끝나고 눈만 뜨고 있는 사람의 눈빛인 것 같아서 살짝 걱정스럽거든? 아니 우리 같이 쉬는 시간을 가진 게 어떨까? 선생님도 니코틴이 갑자기 땡기거든? 네. 니코틴 있나요? 네. 땡기는 여성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분모가 0입니다. 수렴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이게 0이라고요. 그래서 f-3의 값이 9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시죠? 부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gx의 값은 fx 빼기 f-3이라고 한 함수에 대해서 여기 fx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gx를 쓰라고 하네?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부모는 0이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값은 9라며. 근데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뒤에 있는 값이 0인 거네? f-3 빼기 f-3이니까 지금은 이게 0분의 0꼴인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분모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요 값은 그냥 9라면서요. 0이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 9라고 대입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값이 fx 빼기 f-3이라고? 그러니까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뭔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써먹어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다항 함수라며. 근데 몇 차식인지 모르죠? fx를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fx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나오면 이런 녀석이 나오면 4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변형해서? 그건 힘들어 보인다. 똑같은 걸 쓰는 거는 힘들어 보여.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기를 만들어 보는 걸 도전하려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난 지금 앞에 값을 구하고 싶은데
4라고 하는 값을 써먹기 위해서 저 녀석을 변형해 보고 있습니다. x 플러스 3분의 fx, 지금 이가 두 개 똑같은 값이죠. 원래 식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값인데 없던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지금 9를 뺀 거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9라고 내가 쓴 거잖아 지금. 그러면 뒤에도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건가? 여기는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9는 지워지니까? 이거 납득하셨어요? 그러면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3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의 값은 내가 아는 거네. 왜냐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죠. 약분되고 뭐가 남죠? x 마이너스 3이 남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거 뒤에 있는 값 플러스 6인가? 그 값이 4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럼 이 값의 정체가 마이너스 2인 건가? 네. 그런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요 값은 마이너스 6이니?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9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 답은 3이에요. 필요한 녀석 이거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변형해서 대입할 건데 변형해서 대입할 때 이 똑같은 녀석의 값을 넣었다가 뺐다가 했다는 요 정보가 필요한 거네. 이해됐을까? 이거 어려운 문제야. 시험에 나오면 은근히 까다로워. 근데 몇 번 연습하면 이 유형을 터득하게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무수히만 연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108번, 10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4번은 샌드위치 부동식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부동을 가지고 표현했으니까 양쪽 옆에 있는 값이 똑같은 값으로 가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은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샌드위치 부동식을 사용했으면 좋겠거든. 나는 gx분의 fx가 어디서 있는지는 알겠는데 요거는 gx분의 fx가 아니다. gx분의 fx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하지? 따로따로 써볼까? 일단 첫 번째 시도는 따로따로 써보려고. 분수의 값을 앞에 건 나누기 했더니 gx분의 fx니? 뒤에 걸 나누기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fx분의 gx인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이거의 극한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gx분의 fx가 그래서 궁금한데 오른쪽에 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2? 왼쪽 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로 갔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다 마이너스 2로 가니까 가운데 낑겨진 값도 마이너스 2로 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로 간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로 간다는 얘기고 이 뒤에 있는 값이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다는 얘기구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답인가? 그 다음 10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5번은 절대값이 작을 때는 사이값인 걸 아마 알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값이 작을 때는 사이값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fx-4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4x를 2항만 해주면 fx의 값은 4x-1부터 4x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제곱한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제곱하게 되면은 1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부터 16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까지죠. 이 가운데 값을 이걸로 나누기 한 거에 극한값 구하라고 했나요? 근데 무한대로 갔을 때 양쪽 옆에 건 극한값이 최고차계수 비교하면 누구지? 네. 양쪽 오른쪽에 최고차계수 비교하면 8이기 때문에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극한값도 8입니다. 그 다음이 10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다 풀이 못하겠네. 적당하게 풀이하고 진도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럼 내일까지 행복한 날을 보내잖아. 나는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 않은데 니네를. 방학이 엄청 괴로워야지 발전하거든? 어느 정도로 괴로워야 되냐면 거의 매일매일 200주씩 풀면 니네 월등하게 잘하게 되거든? 매일 200개씩 풀면? 아까 전화 왔다. 자, 무리함수가 루트 x라는 무리함수하고 루트 4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x는 k라고 하는 세로선이 있고요. 그때 a점, b점 좌표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값을 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a점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a점 좌표 x 좌표가 지금 k니까 k, 루트 4k인가요? 네. b점 좌표의 값은 k, 루트 k의 무리함수 루트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k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5a 길이 원점에서 길이가 필요합니다. 원점에서 거리 쟀더니 x의 값을 제곱했고 루트 4k 값도 제곱했거든? 그 다음 녀석의 값도 원점에서 b점까지 길이의 값을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이제 거저 먹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면은 땡큐 아까랑 똑같으니까 땡큐 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뭘 집어넣은지 기억나니? 그러면 지금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지금 k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다가 없던 마이너스 k랑 여기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로 치려고. 그럼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는 지워지니까 똑같은 식이네? 그럼 k가 x라는 문자로 인식한다면 이게 극한값이 누구야? 네. 이거 극한값은 누구죠? 2분의 1. 네. 여기는 개수 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1차함계수. 그래서 2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3, 거기다 2배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너희한테 유리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는 중이었거든? 유리한데 시간 뺏기지 말고 바로바로 푸세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09번으로 갔습니다. 109는 개새끼인데 우리 집 앞에 나 장흥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동네 사람들한테 깜짝깜짝 놀라거든? 군청 앞에다 길 갈 때 도로 한가운데 중앙선 옆에다 주차를 해놓고 볼일 보고 온다? 딴 차도 어떻게 하라고? 시골 사람들은 엄청 용감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어떤 개새끼 두 마리가, 똥개 두 마리가 매져 있는 거야. 그런데 길 한복판에 매져 있어. 전신주에 막 이렇게 묶어놨어, 두 마리를. 그 사료통도 놔두고. 그리고 내가 담배 한 대 피고 또 나갔다 다시 나오니까 또 다른 데 묶여져 있어. 길거리에다 묶어놔, 애를. 뭐 사람들 이렇게 개념이 없지? 내가 친구한테 얘기했어. 야, 장흥 사람들 왜 이러냐? 남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왜 사람들이 안 한대? 너 좀만 더 있어봐. 그 일도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생님 친구가 그러더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하고 그래프에 있는 점 P점 좌표에 대해서, 포물선에 있는 P점에 대해서 P점하고 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이 있습니다. 원점도 지나고 P점도 지나는데 중심은 C가 중심인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물선의 그래프를 따라서 P점이 포물선의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에 하나씩 가까이 간다면 원의 중심 좌표는 뭐에 가까이 가나요? 알고 싶은 건 이 점의 좌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P점 좌표는 포물선을 따라서 원점에 가까이 갔을 때 이 C라는 점의 좌표는 선생님 생각에는 점점 밑으로 올 것 같긴 해. 동의하시죠? 원의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럼 일단 P점 좌표를 문자로 잡으려고 P점을 뭐라고 할 건데? A라고 할까? A, 2분의 1 A제곱이라고 포물선에 있는 점의 좌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C점의 Y좌표가 알고 싶은데 C점의 Y좌표를 0,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라는 문자하고 C라는 문자는 무슨 관계에 있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A라는 문자와 C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이만큼의 길이값이 누구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누구예요? 아니, 그러긴 힘들거든? 여기 길이는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니야. C라고 하는 반지름 길이와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중학교 때 배우잖아. A에서 빵을 빼서 제곱했고요. 2분의 1 A제곱에서 C를 빼서 제곱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아시죠? 네.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 AC 사이의 관계식 나올 것 같은데? 양변 제곱하고 있습니다.
잘못 썼는데. C제곱의 값은 수고했습니다. 이제 C의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C의 값은 A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1 A 4제곱인가? 지금 A가 어디로 간대? A라고 하는 녀석이 P가 원점으로 가서 A가 0으로 갔을 때 이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거잖아. 근데 이게 약분되니? C의 값이 약분돼서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A가 빵으로 하니까 극한값은 1. 중심좌표는 점점 1로 가까이 갑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바로 밑에 거.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이거 평가원 기출 문제인 것 같은데? 안 써있네. 지금 이 문제는 엄청 또 유명한 문제거든? 엄청 유명한 문제인데 너 잊어버리고 있을 거야 아마. 확실해. 너희는 이제 알겠거든? 그건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칠 때 야, 씨, 졸라 중요해. 씨, 언제까지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런 말 해야 되는데. 그럼 안 해서 기억하지 않나 봐. 자, 선생님이 그리는 선의 이름이 뭔 줄 아는 사람 얘기해 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공통수학 2 원의 방정식. 이 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얘기해 볼까? 자, 이 선의 이름은 뭐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자. 이 무서운 년들, 나 진짜. 야, 니네는 왜 배운 걸 기억하지 않고 있어? 기억해야지 수학은 누적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어보자. 자, 이 선의 이름은 접선. 이 선의 이름은 접선과 헬선. 이 선의 이름은 알아, 니네. 이 선의 이름은 다 알죠, 이름.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원에서도 현이고 오른쪽에 있는 원에서도 이게 현이잖아. 그럼 이건 이름은 뭐겠어? 그러니까 현은 현인데 왼쪽 원에서도 현이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니까 이름이 뭐냐고. 왜 장명해. 쌍현. 괜찮다. 쌍현 괜찮네. 다른 이름. 장명에 성공해보자. 두 원에 공통되는 현이잖아. 그래서 이름을 공통현이라고 불렀어. 이거 이름은 공통현. 그 공통현을 연장한 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다? 근데 공통현의 방정식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아나보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었게? 자,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이라고 하는 녀석이 의미하는 거는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이라는 녀석 속에 첫 번째 원의 일반형, 두 번째 원의 일반형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네모가 의미하는 거는 괄호 플러스 K 괄호가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의미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저 네모가 표현하거든? 근데 특히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소거될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제곱인 2차항이 소거되면 남은 건 1차식일 거 아니야? 그 1차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뺀다는 거네. 원에서 원을 빼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자, 원에서 원을 뺀 게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자, 내용 정리는 가볍게 해드렸고요.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원에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대. 왼쪽에 있는 원이 반지름이 3인 원인가 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했고 R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R은 0과 6 사이에 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이 R인 원이 방금 전에 반지름이 3인 원과 만나는 점이 PQ점에서 만났는데 문제가 원의 지름 AB? AB가 지금 길이가 6짜리인 지름이라고 여기는 PQ를 연결하는 속도의 원의 지름과 만나는 점의 알점? 누가? 원의 지름하고 누가 만나는 점이라는 거야? R? 아, 이 점인가 보다. 그치? 두 번째 원이 반지름이 R인 원이 지름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R이라는 점인가 봐. 이런 거 맞죠? 여기가 R인데 사각형 APRQ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위의 삼각형 넓이랑 아래 삼각형 넓이가 똑같지? 그럼 위에 것만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되겠다? 자,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두 배 할 생각입니다. 근데 반지름 길이의 값이 여기가 반지름 길이잖아. AR이. 여기 길이는 R이라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여기 높이가 필요한 거죠.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의 값을 구하려면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위의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반지름 값은 R인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높이의 값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지금. 높이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작은 원에서 여기도 똑같이 반지름이죠. 그럼 내가 높이 값을 구하려면 당장 뭘 구해야 되냐면 난 여기 길이만 구하면 피타고라 정리로 h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길이는 지금 이 길이입니다.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 길이를 먼저 주로 구할지 이제부터 강구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축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을 그리려고 하는데 중심과 중심을 지나는 선을 x축 그리고 O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원점 좌표로 놓고 풀까 싶거든?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중심점 좌표를 아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원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인가? 두 번째 원의 중심점 좌표가 누굴까? 아, 그러네. a점 좌표가 3,0이니까 중심점 좌표의 값은 3,0이네. 그리고 반지름은 r이라고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런데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값 때문에 나는 PQ를 연결하는 이 선의 이름이 공통현의 방정식이네. 원과 원이 만나 생기는 PQ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선 공통현의 방정식이네 이게. 그럼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된다며. 그래서 전개를 한 다음에 빼자. 자, 전개하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 r제곱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앞에 거에 뒤에 거 뺄게 지금. 앞에 거에 뒤에 거 뺐더니 지금 공통의 방정식은 3x 마이너스 18 플러스 r제곱인가? 됐어요? 네, 말씀하세요. 주겠어요. 아, 네, 사과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쳤습니다. 이거 6x네요. 감사합니다. 건의가 한 건 하셨습니다. 자, 그럼 공통의 방정식은 x의 값이 3 빼기 6분의 r제곱인가?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끝났네? 여기가 3,0이었다며. 여기는 3 빼기 6분의 r제곱이라며. 그럼 요만큼 길이가 누구라고? 6번. 그럼 여기는 6분의 r제곱이네. 3에서 왼쪽 6분의 r제곱만큼 갔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길이가 6분의 r제곱이니까 피타고라 정리만 사용하면은 h제곱 더하기 36분의 r의 4제곱의 값이 r제곱이라고? 그래서 h의 값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36분의 r의 4제곱인 것 같아. 이제 넓이 구하자. 넓이의 값은 삼각형 넓이의 2배 할 거 아니야? 사각형 넓이는 삼각형 넓이 2배 할 건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r, 높이의 값 h인가요? 되신 거 맞죠? 이제 이 값을 6-를 갔을 때 이 값 극한값을 풀라며? 그럼 6대 2번 분모가 빵이잖아. 그럼 루트 6-r을 약분할 수 있으면은 빵분의 빵꼴에서 빵을 없애면 극한값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려고. 일단 셈은 36분의 1을 내보내려고 하거든. 2는 약분했고요. 36분의 r도 2개 내보낼까? 36분의 r제곱을 내보내려고 하거든. 36분의 r제곱이 6분의 r로 나갔고 원래 r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럼 36분의 r제곱을 내보냈으니까 남은 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식에다 대입하면 리미트 r이 6-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루트 6-r인데 분자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6분의 r제곱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r 6-r인가? 36-r제곱이니까 그럼 빵 되는 원인 6-r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6 대입하겠습니다. 6 대입했더니 6분의 r제곱은 6. 그 다음 녀석의 값 루트 12. 그래서 12 루트 3이 답이네요. 이해는 된 거 맞나요? 네. 이해가 됐으면은 다음에 유사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다. 자, 되게 계속 쉬지 않고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했다.